네, 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A씨가 지난 16일 수원 광교 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네.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웬일이야.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영상 한번 먼저 같이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뭐 보시면 만지고 있고 여자가 막 이제 지금- 기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상황인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사진을 일단 촬영했어요.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잡은 상태죠. 그렇죠. 그 장면을 보고 촬영을 한 거죠. 그 영상을 보면 모르는 사이인데 저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막 만지기도 하고 또 황당했던 건 A 씨가 하루 전에 15일에도 저거 보세요. 심각하죠. 같은 그래도 장소에서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대박.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한 뒤에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남자친구랑 상태입니다. 같이 있는데. 아, 지금 영상을 보니까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8명이라는 점도 충격이 큰데요. 저희도 보면서 어머 뭐 놀라잖아요. 당연하죠. 당시에 이 피해를 당한 여성들 그 공포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도 똑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네. 왜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 너무 끔찍하잖아요. 정말 8명을 계속해서 지금 추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무조건 잘못을 했다라고 우리가 의심받는 피의자라고 해서 다 구속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결국에는 구속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네. 전날에 풀어줬잖아요.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일단 나가갖고 이제 밖에서 조사 받자라고 했는데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구속의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망의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구속의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봐서 조사를 했더니 뭐 주거지도 명확하고 어허. 그리고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는 딱히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풀어줬더니만 또 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다? 재범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얘는 풀어주면 또 할 또 거다. 할 거야. 또 풀어주면 또 할 또할 거다. 거야.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구속에 이르게 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남성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또 같은 짓을 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럼 양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범행이 어느 정도 위험했나 고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앞서 살펴봤던 또 그럴 사람인가, 재범 위험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 반성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문제를 일으켜서 조사를 받았는데 곧바로 다음 날 반성도 하지 않고 또 똑같이 위험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자기야 이랬다가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면 실수잖아요. 네. 근데 영상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이건 법적으로는 성추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추행 이런 단어들 쓰시잖아요. 근데 네.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강제추행이 있는 거거든요. 강제추행죄라는 게 있는데 이 강제추행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니 내가 법문을 봤더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사건 한번 보시죠. 영상 보시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상 보시면 폭행.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대한 구성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연 같은 경우에 무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폭행이 뭐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예요.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는 거예요. 오, 좋아. 예전에는 어떻게 봤었냐면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어떤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엄격하게 법문을 판단했었는데 네. 아니죠. 만지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건 영상에서 기습추행. 보시면 어떡하죠? 그냥 여성분이 앉아서 커피 드시고 계세요. 뒤에서 와요. 그러니까 네, 저봐. 보죠. 뒤에서 와. 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깜짝 놀라요. 저한테 기습적이잖아요.
그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저런 기습추행죄도 분명한 좋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어떡하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요건을 우리 법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앞서 살펴봤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렇게 내가 강제적으로 뭔가 거부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대방과 지위의 차이가 있었는가까지 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뒤에서 끌어안았다면 이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추행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가도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금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어 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대로 계속 잠든 척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 진짜. 이때 과연 우리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보았을까요? 되지 않는다고 보았을까요? 거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강제추행을 당한 건 사실이니까 이거는 죄가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타깝지만 네. 법원에서는요, 이때는 어떤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얘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서 강제추행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추행행위 자체는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적어도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지 못할 정도에는 이르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행이 좀 상당 시간 지속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수는 있었겠다라는 점까지는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